6일 지방선거와 함께 충청권에서는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나서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후보님과는 처음 제가 인터뷰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불과 이틀 전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고 네. 그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또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이 큰 이슈고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지금 갈라치기로 분열된 국론과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통합할지 그런 큰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직후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보궐선거의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이재명 네. 고문,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해서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두 분이 나오셨는데 네. 그 대선에 출마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이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마치 대선의 대리전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는 측면이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도 있어서 과연 정권 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여부가 이번 보궐선거의 큰 관전 포인트고 그것이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후보님을 제가 경력을 보니까 대전지법 판사를 지내셨고 광주지법 네. 부장판사를 지내셨고 지난 총선에서 유성갑에서 출마하셨고요. 이번엔 대전을 떠나서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셨는데 네. 자, 왜 보궐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서 교육부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네. 또 부장판사로 판사로 16년간 사법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법부에 근무하면서는 국회 파견판사로 2년간 근무를 하면서 또 입법과 예산 절차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 두루 경험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이번에 고향에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보령 서천지 유권자들에 대한 지역 발전 전략이나 비전도 준비하셨을 텐데 준비하신 공약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 서천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과 네.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된다는 두 가지 큰 현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해양관광의 활성화, 그러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또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역 공약은 지금 대선 공약, 그리고 또 도지사가 내놓은 공약, 또 보령시장 후보, 서천군수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공약은 그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치단체장들이 또는 대통령이 내세운 그 공약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법을 개정하거나 또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역 공약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된 공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역할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이 현안을 해결하고 또 국가의 미래 비전을 또 세워나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의 문제라든지 공수처의 문제라든지
그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들도 하겠다. 또 교육제도, 교육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교육제도도 개선하고 또 판사 시절부터 쭉 관심을 가져왔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런 입법적인 보완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농업인 또 수산인을 좀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비서관이 생겼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생기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농업인이나 수산업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후보님 제가 예.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후보님 기자들 사이에서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컴이란 건 아세요? 예. 아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백컴이 왜 백컴인지 다 아시죠?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목소리가 좀 그래서 그랬던데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요. 그렇습니까? 네. 자, 사실 후보님은 선거 준비 기간이 좀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미 보령 서천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20일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짧은 선거 기간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기간이 짧다는 건 인정을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상대 후보보다 한 발이라도 더 많이 뛰고 또 1초라도 아껴서 쓰겠습니다. 다만 이런 짧은 기간에 선거를 하면서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결국은 구도 싸움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금 취임했고 또 그런 대통령이 이제 충청의 아들로서 충청을 위해서 좋은 공약들을 내놓으셨는데 그런 공약들이 잘 실현되고 충청이 그리고 또 보령 서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보령 서천 국회의원 지낸 김태흠 전 의원을 도지사로 만들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을 만들고 또 시장 군수가 여당의 시장 군수가 돼서 보령 서천을 강한 보령 서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일단 선거에 임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은 뭐 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지역의 기반을 다져오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원팀이 돼서 그 조직력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보궐선거지만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권 이슈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뭐 완전한 내각으로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권 초기에 사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새롭게 국정 과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각이 제대로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들어서는 그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안타깝고 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있는데 그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죠. 이 부분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쟁, 논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논쟁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수사기관을 독립시키느냐의 문제고 사실은 그것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대통령이나 그런 여당의 의지에 사실 크게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수사 권력을 경찰에 주든 검찰에 주든 그 수사 권력을 가진 기관을 정치에 이용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 그 기관들은 그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데 네.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명분도 없고 합리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막바로 그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표로 연결될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검수완박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 어려운 절차와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데 온통 지금 전국은 중앙정치 쟁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협치와 상생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원하는데 지금 민생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서로 어쨌든 정정에 얽매여서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이 상황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든 야든 어쨌든 정치적 주도권 싸움에만 매몰돼서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국민들이 바로 표로 연결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여든 야든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강한 보령 서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보령 서천을 위한 좋은 공약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현되려면 힘 있는 도지사, 여당의 도지사가 나와야 하고 또 그런 도지사나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민의힘 여당에게 이번에 힘을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령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였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